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는 2022년까지 이전되는 성수동 레미콘 공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니까 여기를 공기정화 공장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산업화의 역사도 보존하고 대기질도 개선하자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실현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 사직 2구역을 직권 해제한 서울시에 대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 홍은 14구역은 분진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주차장 확대와 공원 확보를 위한 착공식이 오늘 개최됩니다.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4호선 기름역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3월 말경이면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 뒤늦은 정책 때문에 이미 재개발이 결정된 구역이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폐허가 되고 있고 빈집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도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시가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 사직 2구역 일대입니다. 기와 지붕 곳곳이 내려앉았고 슬레이트 지붕은 빨갛게 녹슬었습니다. 무너지는 벽을 막기 위해 나무와 새 파이프 기둥을 임시 방편으로 설치해뒀습니다. 200여 가구 중 절반가량이 마을을 떠나 빈집이 즐비합니다. 이곳은 2012년 재개발 사업 인가가 난 지역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뒤늦게 한양성곽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이 이듬해 일부 사업 변경을 신청하자 한양도성 보존 정책을 이유로 인가를 보류했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2016년 3월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을 서울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3월 사직 2구역의 직권 해제가 결정됐고 조합 설립 인가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지난해 5월 직권 해제 및 조합 설립 인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차일피일을 미루고 서울시는 종로구청에다 미루고 종로구청 인가권자 너희들이 해달라 하면은 서울시 눈치 보고 종로구청에서도 서로 왔다 갔다 집을 고쳐서 살아야 되는데 곧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집도 못 고치고. 하지만 시는 행정소송 1심에 대해 항소하고 한양성곽 보존을 위한 주거환경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주거환경 관리 계획이나 이런 대안 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성이 있는 어떤 상위 계획에 반영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문가 자문들도 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2012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서울시가 뒤늦게 한양성곽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사업 변경을 하며 재개발이 중단된 사직 2구역.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만 지체되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반면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곳도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은 14구역 얘긴데요. 지난해 초부터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재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주택 철거가 시작됐고 현재는 발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재개발 공사로 인해 분진과 소음, 진동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발파 작업의 경우 하루 평균 100회씩 진행됐다며 스트레스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또 여기 그 진동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이게 막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지난해 동안 홍은동 재개발 공사로 서대문구청에 제기된 민원은 900여 건. 하지만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일시적일 뿐 시정이나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음 측정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 측정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날 아예 공사를 안 해버립니다. 구청 직원이 철수할 때까지. 주민들이 직접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에 관한 자료를 모아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해 측정은 공무원의 입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측정을 하더라도 그 데시벨 기준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공하는 업체에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하고 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현행법상 시공사가 소음 진동의 기준치를 초과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이 추후 이행 완료 보고서를 확인하면 시공사는 처분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민원과 행정처분, 처분 해제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 별다른 대안이 없어 재개발 현장 인근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탄천변과 강남구 영동대로를 연계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른바 마이스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일대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잠실 탄천변과 올림픽 주경기장, 강남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개발에 앞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보호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잠실 탄천과 올림픽 주경기장 일대엔 아파트 수천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 상황.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의 예상치만 제공됐을 뿐 공사 진행으로 야기될 교통 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 등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볼멘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노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림픽 대로 부분이나 영동대로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조치가 심화되는데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토끼굴 가는 길 쪽에 굉장히 지금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교통평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주차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주민한테는 또 녹지 부분도 사실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 탄천변과 올림픽 주경기장,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를 묶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 개발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데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오늘 주신 의견을 좀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강남구가 참여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엔 여의도 5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의 초대형 전시 관광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공원을 짓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도 빚었던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구청 측은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시설 확충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그동안 말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죠. 먼저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우선 나와 있는 지금 이곳은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네. 총 지상 2층에 129면의 주차장이 있었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곳 동화동 일대가 워낙에 주거 환경도 노후되다 보니까 이 주차장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 주차장 확충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이 녹지 공간과 주민 공동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곳인데요. 인근 건물에 대한 토지 수용 절차까지 완료한 결과 총 11,300
2,408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했고 네. 이 부지 지하 2층에서 5층까지는 총 24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들어서고 예. 지하 1층에는 주민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그리고 지상에는 녹지 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꽤 논란이 많았죠. 이 바로 주변에 인접한 박정희 가옥과 연계된 논란이죠. 이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박 앵커가 말한 대로 이른바 박정희 가옥 논란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부지 바로 인근에는 저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위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작년 탄핵 정국의 분위기를 타고 이 주민 공동 커뮤니티 시설에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 해당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개최된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올해 본 예산에 배정된 해당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예산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 기자, 앞으로의 중구의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우선 아직까지 이 주민 공동 커뮤니티 시설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것인가 하는 논란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군은 현재 우선 예산 문제는 오는 2월에 다가올 예정인 이 임시회를 계산을 해서 이 임시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올려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건물과 주차장 그리고 녹지 공원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를 한 뒤에 이 주민 공동 커뮤니티 공간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 주변 건물에 대한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철거 상태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열릴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착공식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오는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진 기자 지금 화면에서 지금 부지가 잠시 보였는데 오늘 거기서 주차장 확충공사 착공식이 열린다고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 동아동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착공식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부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오후 2시 반에 본 행사가 시작되고요. 오후 2시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경과 보고와 함께 이 다채로운 퍼포먼스도 마련될 계획이고요. 구 관계자와 구 의원 그리고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동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중구의 말처럼 일동 1명소화 사업으로 주민 친화 공간이 될지 아니면 일부 우려들이 현실이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중구 동화동 연결해봤습니다. (4호선) 기름역 7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한때 지역구 의원이 천막 농성을 했을 만큼 주요 현안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3만 명이 오가는 기름역 7번 출구. 이곳은 가파른 계단 탓에 수년째 승강기 설치가 요구돼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사업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만 커져왔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마을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그리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다녀요. 너무 힘들었어요. 올라다니기가. 내려가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결국 서울시가 10억 원, 성북구가 3억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도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당초 승강기 설치를 위해 공사가 시작됐지만 공사 과정에서 지적도에 없던 거대한 통신관이 발견된 것. 지하를 뚫어야 하는 승강기 설치는 무산됐고 대신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돼 있는 통신관을 피해 공사를 하다 보니 에스컬레이터도 일부 구간만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금 통신관이 지나가서 이것도 사실상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에스컬레이터도 안 되는 두 가지에 이제 안 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에스컬레이터 되는 구간만이라도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지금 다시 급 변경해서 에스컬레이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속에 시작된 기름역 7번 출구 개선 공사. 새롭게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3월 말쯤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밀양병원 화재 참사 여파로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이들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는데 현장에 엄정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150명의 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금천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소방관들이 병원 구석구석에 설치된 소방시설 점검에 한창입니다. 화재 감시 설비는 물론 긴급 피난 장치와 비상구 그리고 가장 기본 장비인 소화기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를 주문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계단이 없는 곳인데 어쨌든 피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 돼. 그 계단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이라도. 이번 점검에서는 이례적으로 소방서장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연달아 발생한 화재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졌다는 반증입니다. 밀양의 세종병원 그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저희 관내에도 유사한 병원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현장 점검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노인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45개 시설 중 84%를 완료했는데 135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소화용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소방법 강화로 노인 요양병원의 경우 6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 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화재 났을 때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초기 소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위중하신 분이 많으셔갖고 그거에 대한 또 자체 소방 교육 또 부랴부랴 또 먼저 준비하게 되고 또 안전을 기해서 환자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재난본부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병원에 대해서도 2월까지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구청과 주민센터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해결한 문제점들을 연극 무대에 올렸습니다. 생생한 행정 스토리들이 근사한 뮤지컬로 탈바꿈돼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노년의 남녀가 강남역에서 만납니다. 음식점에 들른 어르신들, 배불리 음식을 먹었지만 돈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40%나 할인된 가격에 기분 좋게 데이트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DC이 된다. 얼마냐? 40% 해서 6개의 관문을 통과한 교통지킴이가 마지막 관문으로 교통대왕 앞에 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한 게 딱 걸렸습니다. 과실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교통 질서를 지켜온 것이 인정돼 2승으로 다시 환생합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패러디한 겁니다.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강남구였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강남구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 가운데 대회 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혁신 아이디어로 구정에 기여한 사업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됩니다. 29개 사업 가운데 1차 예심을 거친 11개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약간 떨리긴 하는데요. 또 저희가 무대 체질이어가지고요. 또 무대에 올라가면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즐기는 체질이어가지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 준비는 많이 했고 소품도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때 너무 대사가 다들 다르고 애드립이 다르니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가는 구청 직원과 구민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90명이 즉석 현장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뮤지컬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데 대해서 더 홍보가 많이 되고 더 좋아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의 우수 사업을 생생한 현장 중심의 이야기로 각색해 구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와 마주하며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근무하는 사람들, 바로 경찰관들일 겁니다. 새해를 맞아 중부경찰서에서는 이들을 찾아간 특별한 클래식 공연이 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힘찬 경복궁 타령과 함께 성악가들이 강당으로 들어섭니다. 오늘의 관객은 중부경찰서 경찰관들. 박수치고 함께 따라 부르며 스트레스를 푸는 경찰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이런 좋은 공연을 접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정말 좋은 음악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건 현장을 마주하며 날마다 긴장 속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충무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편히 휴식을 취하고 성악 버전의 가요 메들리를 따라 부르기도 하며 신나게 공연을 즐깁니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이 또 문화예술을 탐하기 어려우니 아마 이런 기회가 제공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겠다. 너무나 하나 되는 음악회가 아니었나. 즐거운 음악회였고 저도 오늘 감동의 음악회였다. 지역민들과 여러 기관들의 문화를 나누는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공연. 올해는 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총 2번의 공연이 더 열리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서대문구가 신촌동 자치회관에서 신촌동 업무보고를 개최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대 앞 컨테이너몰인 박스퀘어와 창천동 청년문화전진기지 준공 등 올 한해 사업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대 앞 보도블록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이대 앞 노점상 정비가 먼저라며 추후 가로수와 보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36명이라고 합니다. 이 동대문구가 가장 많았던 반면 중구와 중랑구, 금천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자 과실로 사망한 건수가 운전자 과실보다 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요. 운전자는 물론이고 길을 다니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